2023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도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지구온난화 효과가 증가되면서 지구 기온은 상승하고 결국에는 폭염이나 가뭄, 대홍수, 슈퍼태풍 등의 기후재난이 더욱 강하고 더욱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최근 미국의 MIT 공대 연구진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탄소세와 기후 불평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먼저 이 탄소세가 어떤 걸 말합니까? 일단 이 탄소세는 지구온난화 감속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석유라든가 석탄 등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탄소세 정책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오염 배출을 규제하는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세를 부과하는 각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포함한 탄소의 함유량에 비례를 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확보한 세수는 녹색 사업의 재원과 환경보호 투자, 기후변화 대책을 재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등은 탄소세를 통한 세수입을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을 줄이거나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요. 탄소세 효과는 첫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1991년 12월에 유럽 공동체 에너지 환경 강요회에서 도입 방침을 협의한 이래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2023년 기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직접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간접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탄소세를 좀 물려서 지구 온난화를 좀 막자는 건데, 그런데 이게 실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3년 1월 30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는 기후불평등 2023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국가 간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전반적인 불평등은 대부분 국가 내 불평등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탄소 불평등은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음에도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1990년에 세계 탄소 불평등의 62%가 국가 간 불평등이었는데 2019년에 64%가 국가 내 불평등으로 역전이 되었죠. 2019년 기준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소득 상위 10%, 하위 50% 인구 그룹별로 보면은 국가 내 불평등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소득 상위 10% 그룹은 70.3톤, 하위 50%는 10.5톤의 이산화탄소를 2019년에 배출을 했는데 소득 상위 10% 그룹이 하위 50%의 사람보다 연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7배가 많은 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 차이가 13배 이상 늘어나고요. 전 세계적인 수치를 보면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가 내의 불평등은 더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경우에 상위 소득 10%인 분들이 이 부자들이 하위 50% 사람들보다 7배나 이상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건데 이 기후 불평등이 그만큼 크다는 걸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 MIT 공대죠. 자르테 스타 교수 등의 연구진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부자 소득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자들 소득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지구온난화의 주어인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상위 10% 부자들이 미국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40%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올리는 투자 소득에다가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요지입니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 동안 미국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들은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좀 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진은 투자 소득에서 화석연료를 공급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급자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과
석탄 발전소처럼 사업체 운영자에서 발생하는 생산재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두 종류의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약 500만 명에 걸친 미국의 소득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누가 친환경적이지 못한 투자로 돈을 버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제 기후 불평등 보고서처럼 이 상위 소득자가 하위 소득자에 비해서 이 탄소 배출 차이가 매우 컸던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연구한 스타 교수 연구팀은 탄소 배출 책임이 상위 소득자에 있다. 이걸 갖다 발견을 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위 0.1% 가구가 15일간 올린 소득은 하위 10%가 평생 올리는 소득과 맞먹는 양의 탄소 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연구진은 소득 상위 1%가 미국 전체 배출량의 15에서 17%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요. 통상 백인이나 비히스패닉 가구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소득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흑인 가구의 배출량 관련 소득은 가장 낮았다고 하고요. 소득 관련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일명 슈퍼 배출자는 미국인 가정 중에서 가장 부유한 0.1%로 이들은 금융이나 부동산과 보험이라든가 제조업, 광업과 채석업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연구진은 탄소 배출 소비가 아닌 소득 창출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간주를 한다면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즉 이런 소득에 탄소세를 부과를 하면 부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감축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며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